안녕하십니까? 생명 존중. 지난주가 우리 한가위 추석 명절로 인해 가지고 그래서 결강이 있었죠. 이번 주는 사실은 이제 개강하고서 5주 차인데요. 우리 생명 존중은 지난주 추석으로 인해서 결강이 돼서 이번 주가 네 번째 강의, 4강에 해당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3강에서는 임신과 출산이라는 그런 내용을 이론적인 부분이라든가 또는 영상을 통해서 이제 같이 살펴봤습니다. 이번에 네 번째 강의인 4강, 4강에서는 사실은 이제 여성과 남성이 결혼을 해서 정상적인 그런 부부로서 정상적인 부부 관계를 갖다가 이제 가지는데도 불구하고 그런데도 정상적인 임신을 갖다 하기 어려운 그런 경우가 있어요. 바로 임신이 어려운 이런 사람들을 과거에는 이제 불임이라고 표현을 했지만 요즘은 난임이라고 표현합니다. 임신이 어렵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측면에서 바로 임신이 어려운 그러한 이제 부부들을 위해서 의학적으로 의료적으로 임신을 도와주는 임신과 출산을 도와주는 이제 그러한 그 기술 또 이런 것들을 갖다가 우리가 이제 보조 생식 또는 보조 생식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번 네 번째 강의에서는 바로 보조 생식술 그리고 그에 따른 윤리적인 문제 이런 것들을 같이 한번 여러분들하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지금 말씀드렸었던 보조 생식술, 보조 생식술이란 무엇인가? 보조 생식술은요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어요. 보조 생식술은 넓은 의미에서 신체 밖에서 난자와 정자 등 생식세포를 이것을 이제 다루어서 불임, 여기 불임이라고 표현했는데 불임이 아니라 난임이라고 최근에 이제 이야기한다고 그랬죠. 바로 난임을 치료하고자 하는 것과 또 그와 관련된 그런 의료적인 기술 이런 것들 갖다가 보조 생식술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이죠. 바로 여러분들이 잘 아는 것처럼 우리 정상적인 임신이라고 하는 것은 여성의 난소로부터 배란이 된 난자가 수정관 또는 나팔관이라고도 얘기하는데요. 나팔관에 있는 동안에 남성으로부터 배출이 된 정자가 나팔관에 진입을 해서 그래서 이 난자와 정상적으로 수정이 돼서 그 수정된 수정란이 점점 어디로? 자궁으로 이동을 해가지고 자궁벽에 착상을 해서 정상적으로 이렇게 성장해가는 과정을 갖다 우리가 이제 임신이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야. 이러한 임신, 이러한 과정들이 어려운 경우에, 즉 난임인 경우에 그런 것들을 의료적인 기술로 도와줘서 정상적인 임신으로 이렇게 유도하는 것을 갖다 이제 보조 생식술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었던 건데요. 바로 이러한 보조 생식술에는 첫 번째로 난자와 정자를 채취한 과정. 두 번째로는 실험실에서 이러한 난자나 정자를 갖다가 이 시험관에서 예를 들어서 뭐 수정을 시킨다라든가 이러한 일련의 과정. 그리고 세 번째, 이렇게 수정된 수정란을 갖다가 한 3일에서 5일 정도 배양을 한 다음에 이것을 갖다가 다시 자궁에 이식시키는, 즉 착상을 시키는 이러한 과정. 그리고 네 번째는 난자나 정자의 기증, 또 그것을 다루는 일련의 모든 과정들. 이렇게 우리가 보조 생식술을 갖다가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또 좁은 의미의 보조 생식술은 이렇게 표현하기도 해요. 체외 수정에 의한 배아 생성과 이렇게 생성이 된 배아를 이식하는 과정, 즉 시험관 아기 시술이라고 얘기하는 그 과정만을 갖다가 이제 보조 생식술로 이제 한정하기도 해요. 좁은 의미로는 바로 이런 얘기죠. 첫 번째로 여성으로부터 난자를 채취를 하고, 또 그리고 남성으로부터 정자를 갖다 채취를 해서 이렇게 채취한 난자와 정자를 갖다가 체외, 그죠? 시험관에서 수정을 시키고,
그 수정된 수정란을 갖다가 배양을 한 3, 4일, 3일에서 5일 정도 배양을 한 다음에 그 배양된 수정란을 갖다가 이제 여성의 자궁에 이식을 시켜서 그래서 바로 착상을 시키는 그러한 시험관 아기 시술이라고 하는 그 과정만을 좁은 의미에서 체외 수정이라고 하는 의미의 보조 생식술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한다는 거죠. 예, 좁은 의미에서는. 예. 자, 그렇다면은 이러한 보조 생식술에 대해서 이제 하나하나 우리가 어떠한 종류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그렇게 이제 하겠습니다. 네. 보조 생식술의 현황. 우선 이제 보조 생식술의 이제 현황을 갖다 이제 살펴본다면요. 그렇다면 이 보조 생식술이라고 하는 시험관하기 시술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100% 성공하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성공률은 0%. 전혀 성공하지 못하는 경우부터 시작해서 대략 한 시술하면 한 50% 정도까지 천차만별이라는 거예요. 요러한 이유는 아이를 얻고자 하는 여성의 나이에 따라서 이 난자의 건강한 상태가 달라질 수 있거든요. 그러한 부분이라든가 또 남성으로부터 채취한 정자의 상태, 뭐 기형적인 정자라든가 또는 뭐 운동성이 약하다라든가 여러 가지 그러한 문제, 또 이식 배아의 수, 또 시술하고자 하는 그런 어떤 의료기관의 이런 이제 의학적인 기술의 수준 이런 것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관여를 하게 됩니다. 또 세 번째로는 시험관 아기 시술을 위해서는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난자의 채취뿐만이 아니라 이제 정자의 채취, 그렇죠? 예, 그리고 이런 것들을 갖다가 이제 배아를 이식하는 과정, 이런 과정에서는 굉장히 다양한 유형의 약물들이 이제 사용이 돼요. 그리고 또 주사, 또 호르몬 이런 것들이 이제 사용이 되는데 여기에서 일어날 수 있는 부작용들 이런 것들이 이제 있을 수 있고요. 난자나 또는 정자의 이제 기증 또는 매매 더불어서 최근에는 이러한 이제 그 수정란을 갖다가 제3의 여성에게 이제 착상을 시켜서 그래서 이제 출산을 갖다가 이제 하게 되는 그런 이제 대리모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윤리적인 측면에서 이제 발생을 하고 그러거든요. 바로 부정적인 이제 측면들이 존재한다는 거죠. 그 한 사례가 이거예요. 태국의 대리모를 통해서 아이를 갖다 얻고자 하는 호주의 부부가 대리모에게 이제 의뢰를 했어요. 그랬는데 아이를 갖다가 태어났는데 아이가 태어났는데 귀형아야. 그래서 우리 아이를 갖다 인수하지 않겠다. 이렇게 거부를 한 거예요. 의뢰한 측에서. 그래가지고 이게 국제적인 문제로 이게 뉴스에도 등장하고 그랬었던 이제 사례가 있는 거죠. 바로 생물학적인 부모, 그 다음에 실제로 이제 태어나게 한 그런 이제 대리모 이런 그 측면에서 여러 가지 윤리적인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보조 생식술의 이제 그 여러 가지 이제 나타나는 현상이고요. 자, 그렇다면은 최근에는 보조 생식술 어디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 최근에 보조 생식술을 갖다가 이제 재해석하는 그런 이제 의미로는 굉장히 폭넓어요. 여성과 남성의 자연스러운 성관계에 의한 생식이 아닌 의학 기술의 힘을 빌려서 인간의 생식 기능, 즉 아이를 출산하는 데 사용되는 모든 그런 의료 기술들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해서 보조 생식술이라고 이렇게 폭넓게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바로 이런 이제 보조 생식술의 종류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일 처음에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이제 뭐냐면은요, 인공수정 시술이에요. 인공수정 시술은 즉 수정만을 인공적으로 도와주는 이제 그런 경우예요. 그러니까 여성의 난자라든가 또 여성의 어떤 몸 상태라든가 이런 것들은 크게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 남성의 정자도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 수정이 잘 안 돼요. 그래서 그 수정이 되는 과정을 갖다 이제 도와주는 그런 과정이라서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남성의 정액으로부터 조금 더 수정을 돕기 위해서 건강한 정자만을 이제 채취를 합니다.
선별을 해서 채취를 한 거를 그 채취한 정자를 갖다가 여성의 자궁에다가 직접 주입을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왜 이렇게 이제 하게 되냐면 혹시라도 저 자궁까지 진입을 하는데 문제가 있을 수 있나? 예를 들어서 어떤 운동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이제 또 좀 떨어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직접 주입을 해서 여성의 난소로부터 배출이 된 이 난자가 저 수정관이라고 하는 나팔관에서 정상적인 그런 수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도와주는 과정인 것이죠. 이것이 이제 인공 수정이에요. 이런 이제 인공 수정이 있는가 하면 조금 전에 이제 좁은 의미로도 말씀드렸었던 이제 체외 수정인 것이죠. 두 번째가 그래서 체외 수정이에요. 체외 수정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시험관 아기 시술이라고도 표현합니다. 요 시험관 아기 시술은 바로 이런 과정을 갖다 통해서 진행이 되는 거죠. 체외에서 수정을 시키고 그리고 배양을 해서 이제 여성의 자궁에 착상시키는, 이식시키는 이런 과정들을 갖다 이제 이야기하는 거니까는 첫 번째 여성의 난소에다가 배란을 갖다가 이제 유도를 해서 그래서 유도가 된 난자를 갖다 채취하는 과정이 이제 첫 번째고요. 두 번째로는 뭐냐면 남성의 정액으로부터 건강한 정자를 갖다 채취하는 과정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가 이제 난자와 정자를 갖다가 이것을 이제 체외, 즉 시험관에서 수정을 시키는 이제 그런 과정이고요. 그 수정된 이제 수정란을 이제 배양하는 과정까지 이제 들어가겠죠. 그리고 네 번째는 이렇게 수정된 수정란을 갖다가 한 3일에서 5일 정도 배양을 한 다음에 그 배양 수정란을 갖다가 자궁에 이제 이식을 해서 착상을 하도록 하는 이러한 과정으로 이루어져 있는 것이 이제 시험관 아기 시술 또는 체외 수정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자, 그 과정을 갖다 이제 우리가 하나씩 그럼 이제 살펴볼까요? 먼저 첫 번째로 여성으로부터 난자를 갖다가 이제 채취를 하기 위해서 이 난소의 기능을 갖다가 활성화시켜서 과배란 유도를 시키고 그러한 과정에서 이제 배란 검사도 하고 난자를 갖다 이제 채취하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과배란 유도라고 하는 것은 배란 유도제를 갖다가 주입을 해서 그래서 난포를 갖다 자극함으로써 난자의 성숙을 갖다 유도하는 이제 그런 것들을 갖다 과배란 유도라고 얘기를 하고요. 요거는 이제 주사를 통해서 근육 주사를 통해서 그래서 이제 이런 이제 과배란 유도를 하게 되는데 보통 생리 제 두 번째 날, 세 번째 날부터 이제 요 과배란 유도제를 갖다가 이제 주사를 갖다 이제 주게 됩니다. 요 얘기는 뭐냐면은 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여성의 이제 생리가 시작이 되고 그 다음 또 이제 생리가 이제 시작이 되는 것이 보통 이제 한 28일 정도 주기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 중간 정도에 뭐예요? 배란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생리가 막 시작이 되면은 그 다음 생리가 있기 중간 정도에 배란이 될 테니까는 그런 것들을 갖다가 맞춰서 그래서 생리 제 2일, 3일 정도부터 투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주일 내지 2주일 동안 이렇게 배란 유도제를 갖다 이제 투여를 하게 되고요. 그거에 의해서 난포가 어느 정도 성숙하게 되면은 이제는 이제 HCG라고 하는 이제 배란을 갖다 촉진시키는 이제 그러한 그 주사를 갖다 이제 투여를 하게 되고 이 HCG 주사제를 투여한 후에 34시간에서 36시간 정도가 경과하면 이제 난자를 갖다 채취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과배란 유도를 하고 배란 검사를 하면서 난자를 채취를 하는 이런 과정이 이제 우선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가 이제 뭐냐면은 난자를 갖다가 채취를 함과 동시에 남성으로부터는 정액을 갖다 이제 채취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HCG 주사를 맞고 34시간에서 36시간 정도 후에는 간단하게 마취를 하면서 질식 초음파를 이용해서 바늘을 갖다 통해 가지고 난자와 함께 난포액을 갖다 흡입을 해서 난자를 채취를 하게 됩니다. 이게 보통 이제 한 30분 정도 이제 걸리게 되고요. 그리고 요것과 거의 동시에 이제 남편도 정액을 갖다 이제 채취를 합니다. 그리고 요 정액을 채취하기 위해서는 이제 시술 한 3일 전부터는 금욕도 하고 건강한 상태를 갖다 유지하는 것이 이제 좋다라고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바로 이렇게 난자 및 정액을 채취를 하고 세 번째 단계로는
시험관 내에서 이제 수정을 시켜야 되는 거죠. 건강한 난자, 그리고 건강한 정자를 갖다 시험관 내에서 이제 수정을 하고 배양을 하게 되는데요. 수정되면은 이제 수정란은 이렇게 그때부터 이제 뭐를 하게 되는 거세요. 이제 분할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제 수정란이 이제 분할을 하게 되는데 대략 한 이틀 정도 지나게 되면은 4세포, 4개의 세포로 이제 분할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3일 정도 되면 8세포기가 되고 한 3일에서 한 5일 정도가 되면 이제 포배기에 이르는 배아 정도로 이제 성숙을 하게 됩니다. 포배기라는 것은 뭐냐면은 이제 이게 자궁에 가서 잘 착상이 될 수 있는 그런 상태의 신호를 갖다 가진 상태로 이제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난자를 갖다 채취하고서는 한 4시간에서 6시간 정도에서 이제 배양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상태에서 남성으로부터 채취한 정자를 갖다가 시험관에서 이제 수정을 시키게 돼요. 그래서 한 18시간 후에는 수정이 잘 됐는지를 갖다 이제 관찰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수정이 된 그 이제 수정란은 그때부터 이제 분열을 갖다 이제 시작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요 배아가 한 2일째 2세포에서 4세포기가 되는 거고, 3일째는 4에서 8세포기가 되고, 그리고 3일에서 한 5일 정도 이제 지나게 되면은 5일 정도가 되면은 이제 포배기, 즉 자궁에 잘 착상이 되는 그런 이제 상태에 이르게 돼요. 그래서 여성은 난자를 갖다 채취한 날로부터 이제 프로제스테론이라고 하는 이제 황체 호르몬. 요거는 이제 왜 호르몬 주사를 갖다 이제 여성 또 맞게 되냐면 난자 채취를 갖다 하게 되고서, 자, 시험관에서 수정을 하게 되면은 그 수정된 수정란을 배양을 그래서 난자에 자궁에 잘 착상이 되도록 하는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황체 호르몬 주사를 맞게 되고, 그리고 이제 수정란을 갖다 이제 주입을 하게 되면은 바로 자궁에 잘 착상이 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대략 자궁에 잘 착상이 된 후에도 꾸준하게 한 2달간 정도 이렇게 황체 호르몬 프로제스테론이라고 하는 이런 이제 주사를 통해서 정상적으로 잘 성장하도록 이렇게 유도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4번째 단계로는 수정란을 갖다 이제 이식을 이제 하게 되는 것이죠. 이식을 하고 나서 하게 되는데, 이제 이식은 보통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 수정이 된 후에 3일째 정도의 배양란을 갖다가 이제 수정란을 갖다가 이식할 경우에 보통 한 4개 내외. 왜 그러냐면은 그 중에 잘 성장을 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을 테고, 확률을 갖다 높이기 위해서, 수정란에 자궁에 잘 착생을 하도록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 이제 4개 정도 하는 거고요. 5일 정도까지 배양을 한 후에는 보통 2개 내외의 수정란을 갖다가 이제 이식을 하게 됩니다. 바로 요게 이제 조금 이제 어떤 사생활과 관련된 부분이라서 제가 언급하기에는 좀 조심스러운 측면이 있긴 하지만, 여러분들이 잘 아는 이제 배우 이영애 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쌍생아, 그쵸? 쌍둥이를 출산을 했는데 남녀 쌍둥이였었어요. 그러니까는 이렇게 체외 수정을 갖다가 이제 통해서 시험관하기 시술을 통해서 이제 했는데 예측이에요, 예상이에요. 그랬는데 이 수정란을 갖다가 이제 2-3개 정도 이렇게 이제 이식을 했는데 그 중에 2개가 정상적으로 잘 성장을 했었던 사례 아닐까 이렇게 이제 예측이 되는 거죠. 근데 2개의 수정란이 하나는 남자아이, 하나는 여자아이로 이제 임신이 돼서 그래서 성장을 한 그런 사례라고 이제 생각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보통 이제 서너 개 정도 그런 경우가 여러분들이 이제 잘 아시는 이제 송일국 씨 같은 경우가 이제 3둥이 아니에요, 아이들이. 예? 대한이, 민국이, 만세 이렇게. 이 경우에는 이제 3개의 수정란이 잘 착상을 해서 그래서 이제 새 쌍둥이를 갖다 이제 낳게 된 그런 이제 사례라고 우리가 이제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요렇게 이제 수정란 배아 이식을 하고 그 다음 단계로는 5번째 요런 거겠죠. 임신 반응을 갖다가 이제 잘 착상을 해서 이제 정상적으로 성장을 하는지를 검사를 하겠죠. 요게 보통 난자 채취로부터 12일에서 15일 후에 이제 베타 HCG의 그런 이제 성분들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갖다 검사를 함으로써 임신 여부를 갖다 이제 확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혈액 검사를 통해서 이제 보통 이제 하게 되고요. 보통 정상적으로 잘 이제 그 착상을 해서 성장을 하게 되면은 일주일 정도 후에는 초음파를 통해서 태낭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수정란이 이렇게 이제 분열을 하는 과정에서 어떤 부분은 태반으로, 어떤 부분은 태아로 성장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태낭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러한 부분들을 갖다 이제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 과배란 이제 유도를 갖다가 이제 하는 과정부터 시작해서 난자와 정자의 채취라든가, 시험관에서 이제 수정을 시키고 배양을 하는 과정이라든가, 또 자궁 내에 이식을 하는, 그래서 착상을 시키는 과정, 그리고 임신 반응 검사까지 이렇게 5단계로 시험관하기 시술들이 진행이 된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부분들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이고요. 또 이러한 과정들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실 이게 생식 보조술 아니에요, 그렇죠? 예, 보조 생식술이잖아요. 임신이 어려운 부부들을 갖다가 정상적인 임신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난임을 갖다 해결하고자 하는 그런 과정이에요. 자, 이러한 과정을 갖다 같이 한번 영상을 통해서 난임들이 어떻게 정의가 되고 또 어떻게 시술이 되고 또 어떠한 이제 과정을 갖다 거치는지 같이 한번 영상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난임의 정의와 현황. 정확히 난임은 어떤 상태를 말하는 건가요? 피임하지 않고 정상적인 부부 생활을 하며 임신을 원하는데도 1년간 임신이 안 되는 상태를 말합니다. 정상적인 부부가 피임을 하지 않고 부부 생활을 한다면 1년 이내에 80에서 90%가 임신에 성공합니다. 요즘은 주위에 난임 부부가 많아지는 것 같은데 그 이유가 있나요? 여성이 결혼을 늦게 하고 임신을 30대 후반이나 40대로 미루는 경우가 많아지는 사회현상 때문으로 생각됩니다. 남성과 달리 여성에서는 35세 이후에는 임신할 수 있는 능력이 급격히 감소합니다. 30대 후반이 되면 여성의 난소에 남아있는 난자의 수도 줄어들고 난자의 질도 약해져 유산율도 높아집니다. 따라서 난임 치료 기술의 발전을 너무 믿지 말고 35세 이전에 아기를 낳으려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난임의 원인. 난임의 원인은 무엇인가요? 난임의 원인을 크게 나누어 보면 여성 측 원인이 50% 정도이고 남성 측 원인이 35%, 원인을 알 수 없는 난임이 10% 등입니다. 여성의 난임 원인 중 가장 흔한 두 가지는 난관 이상과 배란 장애입니다. 그 외 자궁의 이상이나 면역학적 원인 등도 임신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남성 측 원인은 정자의 수가 적거나 운동성이 저하된 경우, 정자의 모양에 이상이 있는 경우, 그 외 정계 정맥류, 성기능 장애, 성기기형, 정관 폐쇄 등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정확한 난임 진단을 위해서는 부부가 함께 검사와 진단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난임 검사. 난임의 진단 및 검사. 병원은 언제 방문해야 하나요? 정확한 난임 진단을 위하여 체계적인 검사가 필요합니다. 부인 검사의 경우 생리 주기에 따라 시행하게 되며 월경 시작 2일에서 3일 사이에 병원을 방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일반적인 난임 검사는 주치의 선생님과의 문진, 일반 건강검진, 호르몬 검사, 질식 자궁 초음파, 자궁난관 조형 촬영, 정액검사 등이 있습니다. 질식 자궁 초음파는 난소와 자궁의 상태를 파악하며 배란의 유무를 확인합니다. 자궁난관 조형 촬영은 생리가 완전히 끝나고 2일 후부터 배란되기 3, 4일 전에 시행하며 자궁의 상태와 난관이 뚫려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정액검사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정액검사는 난임 검사를 시작 시에 여성과 함께 시행합니다. 정액검사는 2, 3일간 금욕기간 후 컨디션이 좋을 때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검사 후 정상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을 때 남성에게도 정밀검사가 필요합니다. 특수검사. 특수 난임검사는 어떤 건가요? 기본 검사 후 보다 정밀한 결과를 위해서 다음과 같은 특수검사를 시행합니다. 초음파 자궁 조용술은 자궁 안의 이상을 확인하기 위해 자궁 안에 생리식염수를 주입하면서 질 초음파를 시행하는 검사입니다. 자궁 내시경 검사는 자궁 안의 혹이나 유착, 기형 같은 자궁의 이상을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복강경 검사는 난관의 이상이나 골반 종양이 의심될 때 시행할 수 있으며 복강내를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항정자 항체는 여성 혈액이나 남성의 정자에 항체가 존재하면 수정을 방해하여 임신율을 감소시킵니다. 고환 조직 검사는 고환의 조직을 채취하여 난임 원인을 확인합니다. 유전자 검사는 DNA 검사를 통해 기타 난임 원인을 확인합니다. 일반적인 난임 치료. 일반 난임 치료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난임 치료의 첫 단계, 배란기 부부 관계. 배란 시기, 임신이 가능한 시기를 예측하여 그 시기에 부부 관계를 가짐으로써 임신을 유도하는 치료법입니다. 여성의 난임 치료는 어떤 것들이 있죠? 아내의 난임 치료. 배란쟁이의 경우 배란 유도제 등을 사용하여 배란을 유도하고, 난관 이상은 복강경 수술이나 시험관 아기 시술로 치료합니다. 자궁 내 용종, 정막하 근종, 자궁 기형이나 자궁 내 유착 같은 자궁의 이상은 자궁경 등을 이용하여 치료 가능합니다. 남성의 난임 치료는 어떻게 하죠? 남편의 난임 치료. 감염은 항생제 치료, 호르몬 이상은 교정, 정자 이동 통로의 폐쇄는 수술적 치료로 합니다. 원인 없이 정자 상태가 안 좋은 경우 인공수정을 시도합니다. 무정자증의 경우 고환에서 정자를 직접 채취하여 체외 수정을 할 수 있습니다. 인공수정. 인공수정이란 무엇인가요? 부인의 배란기에 맞추어 남편의 정액을 부인의 자궁 내에 넣어주어 임신을 유도하는 방법입니다. 인공수정의 시술 과정은 어떻죠? 인공수정은 자연주기와 배란을 유도하여 모두 시행할 수 있습니다. 초음파를 통해 난포 크기를 체크하고, 배란일에 남편 정액을 채취한 후 운동성 좋은 정자를 골라 부인의 자궁 안으로 주입합니다. 체외수정 시험관 아기 시술. 체외수정 시험관 아기 시술이란 무엇인가요? 체외수정이란 여성의 몸 안에서 정상적으로 일어났던 수정 과정을 인체 밖에서 인위적으로 이루어지게 하여 임신을 유도하는 시술입니다. 체외수정 과정을 보면 난자의 과배란을 유도한 후 성숙된 난자를 채취하고, 남성의 건강한 정액을 채취하여 시험관이나 배양 접시에서 수정시킨 후 2, 3일 동안 배양하여 여성의 자궁 내막으로 이식해 임신이 되도록 하는 방법입니다. 시험관 아기가 필요한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여성의 난관이 모두 막혔을 때, 절제 수술로 양쪽 난관을 모두 이뤘을 때, 난관 성형 수술을 받았으나 실패했을 때, 남성의 정자수가 부족하거나 운동성이 부족하여 정상적 임신이 되지 않을 때, 자궁 내막증이 있을 때, 여성에게 정자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면역 항체가 있는 면역성 난임인 경우, 배란 유도 인공 수정에도 계속 임신에 실패하는 경우에 많이 시술합니다. 체외 수정 시험관 아기 시술 일정은 배란 유도, 난자 채취, 배아 이식, 임신 확인입니다. 네, 잘 보셨습니까? 난임의 정의로부터
아니면 치료, 검사, 시술과 관련된 그런 이제 다양한 영상을 여러분들이 통해서 확인을 하실 수 있었고요. 자, 요거 이외에도 또 이제 생식 보조실로 이제 많이 활용이 되고 있는 것이 뭐냐면 이제 냉동 배아 이식이에요. 뭐 냉동 배아 이식은 여러분들이 이제 잘 아시는 것처럼 앞에 시험관하기 시술을 통해서 그래서 이제 얻어진 정상적인 수정란, 수정란을 이제 배아 상태까지 배양을 한 다음에 그 상태에서 이제 여성의 자궁에 이제 이식을 해서 착상시키고 남은 나머지 배아를 이제 얼리는 거예요. 냉동을 시켰다가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아이가 예를 들어서 3년이나 5년 정도 후에 필요하다. 그럴 경우에는 이렇게 냉동시킨 배아를 갖다가 다시 꺼내서 그래서 다시 여성의 자궁에 착상시킴으로써 두 번째 아이를 갖다가 이제 출산하는 이러한 이제 과정들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이제 살펴볼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러한 유형의 보조 생식술 이거 부작용이 없나요? 당연히 있겠죠. 예. 바로 보조 생식술에 의한 부작용 어떤 것들이 있냐면은 여러분들이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여성의 난자를 채취하기 위해서 인위적으로 배란을 유도를 하잖아요. 또 그러한 과정에서 또 이제 난자와 정자를 갖다가 수정시키고 배양하고 이러한 전 과정에서 이제 다양한 유형의 약물 또 의료기술 이런 것들이 사용이 된다고요. 그래서 그걸로 인한 부작용, 후유증이 이제 발생을 하게 되는데 먼저 약물 부작용이 있을 수 있고 두 번째 난자 채취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작용, 세 번째 자궁의 임신이라든가 혹은 정상적인 그런 어떤 이제 착상 또는 어떤 이제 성장이 이루어지지 않음으로 인한 유산 또 저게 뭐 이제 긍정적인 측면일지 모르겠지만 다태아 즉 아이가 이제 확률을 갖다 높이기 위해서 몇 개의 수정란을 갖다가 이제 이식하는 과정에서 여러 쌍둥이가 이제 나올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조기 출산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보조 생식술의 부작용으로 있을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 또 보조 생식술은 윤리적으로 어떠한 문제들을 야기시킬 수 있을까요? 보조 생식술의 생식술로 인한 생명윤리 문제로는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생식세포, 특히 배아 이런 것들을 갖다가 이제 매매를 하거나 또 불법적인 거래를 하거나 이러한 물질화의 측면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이제 부분이 있고요. 두 번째는 이게 이제 체외 수정에 의한 시험관하기 시술이 가능하다 보니까는 여성의 자궁이 예를 들어서 아이를 갖다 키우기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에는 다른 사람의 건강한 여성의 자궁을 빌어서 그래서 착상을 시키고 그리고 이렇게 정상적으로 이제 출산을 하게 되는 이제 그런 과정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바로 난자를 제공한 여성과 또 어떤 이제 뱃속에서 임신을 해가지고 출산을 하는 여성이 다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물학적인 엄마와 또 실질적으로 이렇게 양육한 이제 키운 엄마가 다른 그러한 상황들이 이제 등장을 할 수 있는데 바로 그러한 측면에서 요 대리모의 문제는 굉장히 여러 가지 그런 이제 결과를 갖다 이제 낳기도 하는데요. 다음 영상 좀 한번 보실까요? 오클릭 마지막 검색어는 대리모통의 자녀 10명입니다. 유럽 흑해연안 국가 조지아에서 대리모를 통해 자녀 10명을 얻은 부부의 사연이 화제입니다. 러시아 출신 20대 여성 크리스티나와 터키 출신의 50대 남성 갈립은 몇 년 전 조지아에서 휴가를 보내던 중 만나 결혼했습니다. 이후 임신이 뜻대로 되지 않던 이들은 대리모를 고용했는데요. 다수의 대리모를 통해 낳은 자녀가 모두 10명입니다. 자녀들은 모두 첫 돈이 지나지 않은 아기로 여러 대리모와 계약을 통해 비슷한 시기에 태어난 건데요. 대리모는 한 번 임신할 때마다 우리 돈 1,000만 원 정도를 받고 태어난 아이에 대해서는 아무런 권리가 없음을 명시한 계약서에 서명했다고 합니다. 놀라운 건 이들 부부가 더 많은 아이를 갖고 싶어 한다는 점인데요. 크리스티나는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10명에서 멈출 계획은 없다. 남편과 105명의 아이를 갖자고 얘기하기도 했다고 말했습니다. 누리꾼들은 아이들은 축복이죠. 함께 오래도록 행복하시길. 과연 모든 아이들에게 골고루 사랑을 줄 수 있을지 좀 걱정입니다.
걱정됩니다. 라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지금까지 오클릭이었습니다. 네, 이렇게 시험관계 시술을 통해서도 정상적인 그러한 이제 임신, 출산이 어려운 그런 경우에 이제 대리모 조금 전에 설명했었던 것처럼 그런 부분을 갖다 이야기를 했는데 대리모를 통해서 이렇게 한 번에 10명, 10명의 아이를 갖다가 이렇게 이제 출산을 한, 얻은 그런 이제 부부의 이야기가 해외 토픽으로 이렇게 등장을 하는 그런 경우도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었습니다. 네, 시간이 돼서 1교시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